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이 작년 한 10월 말경에 시작해서 한 5개월 남짓 지나가지고 1차 년도가 2월 말에 종료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2차 년도 시작한 지 한 2달 남짓 됐는데요. 저희 사업이 이제 작년에 12월 달에 착수현황 보고회 발표회를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제 추진형 공유회 정도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했는데, 아쉽게도 이번에도 온라인으로 하게 돼서 그렇지만 또 이렇게라도 또 여러분들한테 이런 저희 사업에 한 6개월, 7개월 남짓 됐는데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은 이제 5년 계획인데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어떻게 가고 있는지 또 여러 조언들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상희 단장님이 3년 남짓 또 미세먼지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셔서 지금까지 오지 않았나 싶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드릴 사업단 명칭이 이제 동북아하고 지역을 연계시켜서 초미세먼지 대응 기술 개발하겠다 해서 이제 동북아 지역 연계 초미세먼지 대응 기술 개발 사업단이라고 이런 명칭을 붙였는데요. 아시는 바와 같이 외우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리고 이제 동북아에는 이제 한국, 중국, 일본, 그다음에 또 지역은 뭐 여러분들 이제 서울도 있고 부산도 있고 뭐 이렇게 전북도 있고 이렇게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미세먼지는 또 온 동네에 다 있어서 그런 이해 당사자들과 협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제가 또 별칭으로 프렌드, 서로 이제 친구처럼 서로 이렇게 서놓고 협업하자 이런 차원에서 저희 사업단의 어떤 별칭을 프렌드 프로젝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기 좋게 말씀드렸고요. 이제 제가 추진 현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국가 미세먼지 R&D 변화 추이를 좀 설명드리면요. 2016년 이전까지는 이제 환경부 중심으로 이제 R&D가 추진되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지만 이제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이제 높아지면서 2016년에 과학기술 기반 미세먼지 대응 전략을 마련해서 이걸 근거로 해서 2017년부터 약 3년 정도 국가 미세먼지 전략 프로젝트가 이제 추진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9월에 종료되고 이 사업은 이제 이렇게 또 계속 추진된다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 사이에 이제 2019년에는 이제 정부 부처에서 각 부처에서 이제 여러 이제 미세먼지 관련된 사업들이 이제 추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과기정통부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현업 부처가 아니다 보니까 어떤 조금 더 이제 긴 안목에서 또 여러 측면에서 뭔가 R&D 측면에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동북아 지역 가장 지금 해결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어떤 동북아 문제 또 지역의 어려움을 좀 연구 개발로서 좀 해결하겠다 해서 이 과제가 이제 도출됐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수행된 미세먼지 본부처 프로젝트는 나름대로 뭐 짧은 기간이었지만 연구자들이 굉장히 노력을 해주셔서 제가 좀 정리를 했는데 굉장히 또 나름대로 여러 분야에 연구를 해서 이제 그런 의미들을 한 7개 대표 성과를 정리해서 이제 제가 7대 대표 성과 또 15개의 과제를 수행을 했지만 각 과제마다 또 연구팀들이 또 발군의 실력들을 다 발휘하셔서 저희가 그중에 30개를 추려서 이제 대표 성과 30선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이상엽 단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미세먼지 시민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소통 활동들을 또 정리를 해서 저희가 백서를 좀 해서 요즘은 아무래도 이제 공공의 문제, 사회 문제 같은 경우는 이런 소통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서 저희 경험들을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이런 백서도 발간하고 또 여러 가지 책이라든가 또 연구 그룹 간의 어떤 연구 결과물들을 정리해서 또 브로셔 형태로 해서 이 성과물들은 저희 사업단의 홈페이지에 이렇게 올려져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사업단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프렌드 프로젝트의 추진 목적은 결국 이제 지역의 어떤 미세먼지 관리 기반을 가지고 동북아 호흡 공동체를 좀 실현하자 그런 측면에서 이제 국민들한테는 이제 어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에서는 조금 더 중장기적인 근거 가지고 중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또 지자체에서는 당장 이제 지역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런 과학적 기반의 어떤 비용 효과적인 지역 문제 해결하는데 어떤 R&D가 이렇게 도움을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이 사업이 추진됐고요.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저희 수요자를 이제
동북아시아 국제협력 여러분 잘 아시는 것 같이 이제 중국하고 뭐 이렇게 협력을 잘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국가 차원에서는 이제 장기적인 어떤 그 대책들을 세워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중장기 전망을 잘 해야 어떤 실효성 있는 대책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역에서는 이제 그 지역의 미세먼지 권역별로 대해서 관리를 시행을 해야 되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의 여건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전문가들이 좀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국민들한테는 또 생활에서 이제 예보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보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저희 연구자들이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크게 4개 분야의 이제 그 연구 과제를 도출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는 이제 현상 규명, 중기 예보, 중장기 전망은 이제 연구자 네트워크 기반의 어떤 국제 협력 주도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 맞춤형 관리는 이제 전문가하고 지자체가 같이 협업하는 형태로 연구를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1차 년도에는 이제 7개 과제가 추진되었고요. 2차 년도부터 이제 항공 관측이라든가 또 주름빼기라든가 이런 실증 기술이 이제 추가로 돼서 이제 현재 9개 과제가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는 이제 국내의 어떤 그 대학, 연구소, 기업들 한 33개 기관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각 지역의 전문가들이 같이 참여하고 있고요. 국내 연구 인력뿐만 아니라 이제 동북아의 중국, 일본, 몽골이라든가 미국, 오스트리아 같은 국제 기관들도 같이 연구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4개 분야의 각 과제별로 이제 1단계 3년, 2단계 한 2년 정도 그 기간별로 뭘 할 건지 로드맵을 저희가 작성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단계 1단계 종료 시점에는 각 성과물들을 좀 평가하고 정리해서 2단계에 반영하고요. 그래서 최종 성과물들을 이제 오른편에 정리를 했습니다. 이런 성과물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연구자들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중장기 전망 분야, 그다음 지역 맞춤형 관리. 그러면 이제 지난 3년 동안 미세먼지 본부처 프로젝트를 수행을 했는데, 그 이전까지는 실은 이제 개별 연구들은 많이 있었지만 이렇게 좀 뭔가 팀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연구는 이제 전무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이제 지금까지 이제 환경부에서 규제를 해서 이제 사업장 저감들을 잘 해왔는데,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그럼 더 줄여야 된다. 그러면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왜 줄여야 되느냐? 결국 이제 과학적인 근거와 어떤 기술적인 수단이 있어야 이런 설득력 있고 공감 있는 어떤 이런 대책들이 수행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돼서 지난 사업에서는 이런 패키지, 그 과학적 근거를 촘촘하게 연결해서 어떤 합리적으로 어떤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내는 그런 연구를 수행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가는 길이 명확하죠. 그래서 축구로 얘기하면 이제 패스를 잘하는 그런 능력을 키우는 연구를 수행했다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근데 이번 사업단은 이제 4개 분야의 과제들이 아주 이렇게 굉장히 심층적으로 연계돼 있고, 그다음에 유관기관하고도 같이 협력하는, 그래서 뭘 하는지 뭘 하는 것 같은데 잘 모르죠. 그래서 저희 심층적 연계 통합 솔루션이라고 표현했는데요. 그럼 축구로 하면 이제 월드컵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 사업은 아시안컵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는 이제 이게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연구 참여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러면 이번 월드컵에는 무슨 전략으로 참여할 건가? 요게 이제 이번 그 사업의 어떤 추진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맨 앞에 이제 대기조율 정보 통합 플랫폼이 있고, 거기 다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제 관측도 하고 또 스모그 챔버 실험도 하고, 그런 결과물들이 대기질 모델에 적용이 되고, 그럼 또 배출량 자료들이 중장기 전망에서 이제 나오고, 또 마지막에 이제 결국 그런 결과물들이 지역 초미세먼지 관리에 녹아 들어가서 지역 맞춤형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면 굉장히 저는 이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5년 안에 이런 것들이 완성도 있게 가기는 쉽지는 않은데, 많은 연구자들이 노력을 하면 상당한 수준에 이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뭔가 실행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래서 이제 지난 3년 동안 했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성과들을 얻어서 그 성과들을 잘 녹여내서 연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국제공동 대기질 관측 분야에서는 이제 지난 3년 동안 했던 부분을 이제 좀 더 심화시켜서 이제 공간적으로는 이제 몽골이라든가 일본까지 확대하고, 또 이제 오프라인 샘플링 위주에서 이제 온라인 측정까지 같이 하는 그런 심화 확대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스모그 챔버 연구 같은 경우는 이제 스모그 챔버를 구축해서 이번에는 이제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오는데 오랜 시간 걸리면서 이제 미세먼지가 노화되는 에이징되는 현상들을 규명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대기질 관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 사업의 본부처 프로젝트에서 여러 지역에서 저희가 나름대로
국립환경과학원의 대기환경연구소 자료를 이용해서 또 분석도 하고 또 항공관측이라든가 또 대기질 모델링, 수용 모델들을 적용해서 나름대로 이런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는 이제 국가에서 이제 수도권에서 이제 대기관리 권역으로 4개로 확대한 그런 부분에 정책적인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심화된 연구들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 공동 관측 연구에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것뿐만 아니라 또 협업 체계를 좀 더 강화해서 지금 연구팀이 아까 9개 연구팀이 있는데 그럼 연구팀 간에 어떻게 협업을 해야 될 거냐 뭐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그 관측 단계에서는 이제 어떤 연구팀 자체에서는 이제 온라인 미팅을 통해서 어떤 측정을 또 심도 있게 하고 그리고 입체 관측팀에서 기상 정보나 이런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측정 기간 동안의 기상이라든가 이런 상황들을 파악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분석하는 단계에서는 이제 대기질 모델링 팀에서 그런 관측 기간 동안에 그런 모사를 통해 가지고 그런 정보를 줌으로써 관측팀에서 데이터 해석하는데 상당히 심화된 데이터를 해석해서 결국 이제 국가 간에 이제 그런 것들을 근거로 쓰기 위해서는 이제 국제 학술지에 공동 논문을 내서 이제 정책 활용하는 그런 컨셉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배출량 연구 같은 경우에 지난 본부처 프로젝트에서도 이제 그 연구의 어떤 질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배출량 연구가 수행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번에는 좀 더 심화시켜서 건국대가 이제 이화사라는 국제기구랑 같이 해서 어떤 중국, 일본 또 한국의 그런 배출량 자료를 생산해서 중장기 전망에 활용하고 또 그런 자료들이 지역 맞춤형에서 이제 대기질 모사 플랫폼에 정보로 활용돼서 상당히 어떤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는 형태로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심 지역 연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부처에서 여러 왼편에 나와 있는 것 같이 다양한 형태로 이제 연구 결과물들을 냈습니다. 크게 보면 이제 관측, 배출량, 어떤 건강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여기 이제 밑에 나와 있듯이 이제 그런 1-3과제, 2과제, 3과제, 4- 이런 기관 과제들하고 연계돼서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지역 맞춤형 관리 체계를 만들어서 지자체에서 쓸 수 있는 형태로 그래서 상당히 이제 심화되게 연구를 하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지역 부분은 지역마다 또 문제가 여건도 좀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동안에 한 4번 이제 각 권역별로 한번 방문해서 또 지역의 어떤 의견들, 그다음에 저희 연구 결과들을 공유해주고 최근에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리뷰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지역의 초미세먼지 관리 체계를 구축해서 정부의 어떤 초미세먼지 관리 계획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바텀업 방식의 어떤 지원을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사업단은 크게 이와 같이 연구 과제 그리고 또 중장기 전망 부분이 굉장히 좀 취약한 부분들이 요즘은 또 이제 탄소 중립 이런 문제들이 이제 미세먼지하고 다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시기적으로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북아 에이스 포럼을 통해서 어떤 우리나라가 좀 더 과학적인 데이터 기반의 중장기 전망을 좀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내는 게 또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이상엽 단장님이 말씀하신 시민교육, 미세먼지 시민교육을 지난번에는 이제 오프라인만 했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온라인 강좌도 좀 개설해서 다음 주에 2기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지자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지역 주민들하고 서로 협업하기 위해서는 이런 교육을 통해서 인식도 제고하고 또 서로 파트너십을 갖는 그런 계기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중장기 전망 과제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전략 기반을 연구를 하고 또 이와 별도로 사업단에서는 이제 동북아 에이스 포럼을 개최로 해서 결국 우리가 대기질이라든가 기후변화라든가 에너지 문제, 최근 이제 탄소 중립 때문에 에너지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졌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서로 내재된 문제들을 잘 연결시켜서 우리 과학적인 해법을 만들어낼 건지 이런 고민들을 좀 하고 있고요. 지난 얼마 전에 2차 포럼을 이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시민교육은 이제 여기같이 이제 지난 사업에서 이게 21기 교육을 했고요. 오른쪽에 이제 온라인 교육을 좀 하고 있고 이번에는 또 저희 사업단에서 소통을 좀 더 강하게 해서 유튜브도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제 시민들한테 어떤 영상을 통해서 이제 정보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사업단은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어떤 두뇌 집단으로서 국민, 정부, 지자체의 이런 현안 이슈 대응하고 서로 협업할 수 있는 걸 지원하는 그런 그야말로 연구 개발을 통해서 어떤 국가적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떤
전문가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5년쯤 되면 지금은 이제 주로 국내의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미세먼지 정책을 수립하고 평가를 했는데 결국 2025년쯤 되면 이제 동북아시아의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정책도 수립하고 해야 조금 더 실효성 있는 그 어떤 대책들을 실행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제가 사업이 끝나는 시점에는 이런 세상이 오기를 이제 목표로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